안녕하세요, 박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제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나 할 정도로 너무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미 제 밖에서 제가 어, 강의를 지켜보면서 제가 이미 동기부여를 다 받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가도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오늘 리더님들과 함께 또 제가 여러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이렇게 또 귀한 그룹에 초대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음, 리모컨은 요거를 사용하면 될까요? 네. 지금 뭐 줌에서도 지금 보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강의는 역시 현장이죠. 그렇죠? 이 자리를 지키신 리더님들이 정말 진정한 성공자들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까 이병환 리더님께서 엔잡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근데 제 직업을 소개할 때 저는 프로 엔잡러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혹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다 돈 얘기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네. 전문성도 있잖아요. 그쵸? 전문성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다 이 질문을 하면 돈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프로들은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벌죠. 아마추어는 어때요?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돈을 쓰면서 해야 돼요. 그 일을.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도 갖고 있고 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조금이라도 벌고 있다 그러면 저는 프로 엔잡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음. 리더님들이 아메이를 프로처럼 하고 있는지 아마추어처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뭐 이렇게 엄청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유명인은 아닌데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나오긴 해요. 뭐 어떤 뭐 동명이인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 중에 한 명으로 제가 검색을 하면 나오는데 뭐 엄청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요, 서울의 명지대학교 아세요? 지금 명지대학교에서 저는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가 이제 서울 캠퍼스 있고 용인 캠퍼스 있잖아요. 사실 용인에서 여기 분당 너무 가깝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기 분당 브랜드 센터도 자주 오고 하는데,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제 대학 강의를 하고 있고, 제가 스튜디오 대표도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 협회나 이런 데서 또 이사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돈을 받고 있는 데가 좀 있죠, 지금.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강연을 다니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여기 사진에 지금 뒷모습만 나와 계신데 이분이 누구냐면 연예인 하하 아세요? 하하 친누나예요. 지금 옆에 계신 분이. 하하 친누나분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교수님이신데 그분도 네, 명지대학교 소속이신데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특별한 좀 강의를 했던 사진이어서 제가 넣었는데 혹시 채플이라는 수업 아세요? 채플 뭐 네. 예, 미션 스쿨은 채플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거기는 누가 수업을 진행하나요? 그렇죠. 학교에 계신 목사님들이 수업을 진행하는데 저희 둘이 다 떠들고 옆에 목사님이 앉아서 듣고 계셨어요. 약간 좀 독특한 그런 강연이어서 제가 좀 사진으로 넣어봤고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음악을 했어요. 음악을 해가지고 음악을 하니까 이렇게 끄덕거려 주는데 굉장히 힘들게 음악했어요.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어렵게 음악을 했고 제가 20대 때 엔잡을 선택했던 이유가 음악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음악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잘 생각했다라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다 그 일을 하면 나중에 너 굶어 죽을 거라는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너무 하고 싶은 일인데 들어보니까 진짜 굶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일을 좀 찾아봤어요. 그냥 아무런 그냥 파트타임 일을 하면 저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련된 일을 뭐가 있을까 해서 찾았어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제가? 20대 20살짜리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좀, 네. 네. 네,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학원 강사? 어, 과외? 네. 또, 네, 제가 음악을 했다고 했잖아요. 관련된 걸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레슨? 네네. 또 뭐가 있을까요? 축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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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 없어. 그런가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어, 근데 뭔가 좀 비슷한 것 같긴 한 것 같기도 한데, 그때 제가 노래방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되게 제가 선택한 거예요. 왜냐면 일을 하면서
연습도 할 수 있는 공간이 거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음악을 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장소잖아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련된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늘려나갔어요. 뭐 음향 관련된 회사에서도 일을 하고 또 이런 기획사 같은 데서도 일을 해보고 하면서 그 일이 점점 늘어난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다 보니까 좋은 점은 경험이 쌓이더라고요. 경험이. 꼭 제가 해야 되는 그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어차피 시작한 일이니까 그때는 뭐 학교에 이런 학과가 없었어요. 제가 하고 있는 분야가. 근데 그 분야가 생기기 전에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서 좀 지도자의 길을 걸어보면 어떨까라는 꿈을 꿉니다. 그런 꿈을 꾸면서 이런 공부를 이제 좀 깊이 있게 하기 시작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바뀌면서 대학교에 그런 학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이 필요한 시기가 된 거예요. 학교에 사람이 필요한 시기가 세상이 바뀐 거죠. 무언가. 갑자기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저희 같이 활동하던 사람들도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남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지금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N잡을 선택할 때 기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제가 뭐 이렇게 음반을 내긴 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수입이 있어요. 저는 월급도 받고 있고 뭐 자영업도 하고 있는 거죠. 뭐 저작권 수입도 있고 저는 어떤 블로그에서도 약간의 용돈이 들어와요. 블로그 이렇게 예전에 해놨던 게 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데 블로그에 올렸던 거 이렇게 원래는 제가 이제 뭐 좀 좋은 글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시작한 일인데 갑자기 맛집과 육아 블로그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거기서 가끔 용돈이 들어와요. 그거를 현금으로도 바꿀 수 있고 네이버 페이 아시죠? 그걸로도 이제 전환이 되거든요. 지금도 가끔 이제 어느 정도 참 제가 전환해서 편의점에서 씁니다 그냥. 네. 그런 일들이 누적되면서 쌓이더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쌓여요. 근데 제가 이게 임시 수입이라는 걸 알게 돼요. 언제? 코로나가 시작하고 나서. 제가 코로나 시작 전에 이제 학원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 학원 좋았나요? 안 좋았어요. 코로나 때 문을 닫으라고 공문이 많이 왔어요. 근데 문을 어떻게 닫으라면 자율적 휴원이라고 아주 멋진 말로 공문이 와요. 근데 자율적 휴원이면 어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인데 그 밑에 써 있더라고요. 문제 발생 시 금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몇백만 원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막 적어놔요. 그러면 그 자율적인가요, 그게? 강제 휴원이었어요, 사실상은. 강제 휴원. 강제 휴원을 한 거죠. 자영업을 하실 때 내가 한 달 동안 가게 문을 닫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한 달 동안 결제를 받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 제가 수입에 제 어느 뭐 다른 수입이 있었으니까 다행이었지만 그 수입에 0이 찍혀본 게 제가 처음이었던 거예요. 20살 때부터 여러 가지를 하면서 어느 한 부분에 0이 됐다라는 거, 내가 그만두지도 않았는데 0이 됐다라는 거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어요. 진짜 너무 깜짝 놀랐죠. 그때 현실 점검이 확실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0을 경험했다? 사실은 0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아이가 가는 줄 알고 어떤 학부형이 입금을 잘못한 분이 계셨어요. 애 가는 줄 알고. 나중에 돌려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0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14일 날 아메이 보너스가 딱 들어오는 걸 확인해요. 근데 코로나 때 아메이 하기 좋았나요? 아메이도 사실은 자율적 휴원 상태, 휴업 상태였잖아요. 사람 만나는 거 엄청 꺼릴 때였잖아요. 누가 그 식당만 거쳐가도 그 식당 막 문 닫아야 된다고 막 난리치던. 우리 통로, 아파트 통로에 누가 나왔다고 하면 아파트 전체를 다 막 방역하잖아요. 그런 때 아메이가 쉬웠나요? 어려웠어요. 아메이 하기 가장 안 좋았던 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때 보너스가 들어온 거예요. 하지 않았는데. 내가 아메이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보너스가 들어온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낍니다. 수입의 속성이 완전 다른 일이다, 이거. 완전 다른 일이다. 그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2세 사업자로 시작을 했던 리더예요. 그래서 저는
다들 지금 좀 이제 나는 자녀로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분 계실까요, 지금? 여기 옆에 계시고. 그렇죠. 자녀로 사업을 할 경우에 내가 가입될 수 있는 어떤 나이에 저 이제 아메이 할 때가 됐습니다 하신 분 계세요? 혹시? 그렇게 하셨나요?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가입이 되어졌죠. 맞아요. 저도 가입이 되어졌어요. 제 회원번호를 제가 모르는데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면서 얘기는 하죠. 네 미래다.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데 그 미래래요. 어. 저도 제가 가입되어진 상태에서 사업을 안 하고 있었죠, 당연히. 아버지가 밥 먹으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미팅장인 거예요. 미팅장.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 어린 아이가 앉아서 이제 듣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당연히 모르죠. 그 당시에 뭐 노후 얘기를 하는데 20살짜리가 그게 공감이 되나요? 지금은 좀 영리더들한테 맞추는 어떤 미팅도 있지만 그 당시는 앉아 계시면 다 어머니 또래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앉아 계시는 미팅장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나가요. 실제로 나갈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잘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냥 앉았다 갔어요. 저는 밥 먹는 줄 알고 갔기 때문에. 근데 미팅장에. 근데 좀 제가 지금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그때 막 껄껄거리면서 혼자 돌아다니면서 막 이거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열정을 뿜으면서 다니셨던 분이 한 분 계세요. 그 당시에 제가 처음 왔을 때 그 당시 그분이 GP셨어요. GP셨는데 그분이 이후에 크라운이라는 핀이 되십니다. 그분이 이준호 리더님이에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음. 저는 2세로서도 여행을 많이 따라다니고 그런 모임에도 많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준호 리더님하고 저하고 이제 형 동생으로 엄청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엄청 형 동생 하면서 엄청 잘 지내고 있는데 어쨌든 그 자리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신 그분의 삶과 그 자리에 와서 어영부영 뭔지도 모르고 앉았다 간 삶이 다르다라는 걸 이후에 제가 또 한 번 느낍니다. 비전을 봐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분은 비전을 본 거였고 저는 비전이 뭔지도 몰랐던 거고. 어쨌든 저는 2세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는데요. 그 이전에가 사실은 더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결혼을 하면서 다시 한번 아미의 교육장, 이런 아미의 교육장에 다시 와요. 결혼하기 직전에 다시 와서 이런 강의를 듣고 나서 사업 설명을 듣고 나서 수입의 속성이 좀 다르다라는 걸 이제 좀 나이가 드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여러 번 했죠. 여러 번 나갈 때마다 생각한 거예요. 도대체 3%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이러면서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저는 결혼하고서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지냈거든요. 3%를 하기 위해서 뭐 브랜드를 바꿔 써야 된다고 하는데 아메이로 바꿔 써야 된다고 집에 이미 다 있는 거예요. 살 것도 없어요, 집에. 3%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교육장 갔다 나가요. 교육장 갔다 나가. 그럼 도대체 3% 어떻게 하는 건지 고민만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단을 합니다. 저희 집이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좀 나눠지는 그런 집이었는데 이쪽 반 넘어 저희가 생활하는 공간에는 제품을 사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3%가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와 같이 3%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으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또 한 번 제가 그 전후로 한번 거슬러 가볼게요. 제가 사업을 결단했던 때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이 자리에 앉아서 수익 구조를 딱 보는데 이렇게 하면 나한테 자산적인 어떤 인센 수입이 나온다고? 라는 딱 그 생각. 저는 엔잡러였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단을 딱 하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그럼 한번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셨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입이 되어졌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밑에 파운더스 플래티늄만 4조가 계셨어요. 제가 그걸 보고 비전을 본 거겠죠. 당연히. 한 레그가 되어 있고 사이드에서 하면 나도 SP 그냥 되겠다 이제. 막 그 기대를 가지고서 이제 결단을 딱 하니까 그날 너무 기뻐하시면서 탈퇴시키시더라고요. 탈퇴를 시키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분들이 너를 스폰서로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00만을 만들어 보지 못한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0부터 다시 시작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을.
진짜 그 당시엔 지금 리더님들이 오화하지만 제가 이제 파운더 스플래팅이 됐으니까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만 당시에는 세상 이런 비전이 없는 사업도 없었어요. 열심히 하면 그냥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또 아버지가 또 다이아몬드셨으니까 더 나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구나라고 딱 했는데 그 빠른 길을 허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키시는. 제가 사업을 결단하고 나니까 갑자기 아버지 다이아몬드그룹 홈미팅하는 저보고 주관하래요. 뭔지도 모르는데. 되게 강하게 키우셨어요. 강하게. 그런 리더 코스 이런 걸 한번 듣게 하더니 그 다음번에 그걸 강사로 바로 세워버리시는 거예요. 준비해서 쓰라고. 그리고 제가 진짜 어렵게 12% 지금 12%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난 12%, 리더님 12% 너무 쉽게 돌아가나요? 진짜 어렵거든요, 사실. 12%도 우리 랠리 같은 거 하시면 오늘 랠리의 주인공들이 또 있으실 텐데 12%에서 랠리 올라오면 눈물 나요. 내가 어떻게 해야 12%라는 핀이 그냥 되는 핀이 아니거든요. 그 눈물이 나는 그 상황 진짜 막 감격스럽게 어렵게 해서 막 랠리 서가지고 인사하고 딱 들어갔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 스피치 랠리의 마무리 스피치 하는데 다음 달에 저희 아들 SP 간답니다 그런 거. 저희는 그런 상의 해본 적도 없거든요. 앉아있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면서 갑자기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와, 내 12%도 어떻게 왔는데 다음 달 SP 어떻게 해야지? 갑자기 딱 그런 막 두려움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결단을 합니다. 어차피 할 거면 그리고 부모님이 외치신 부분이 있다면 해보자. 해보자. 왜냐하면 그분들이 거짓말한 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엔잡러였는데도 시간을 쪼개가지고 막 계속 돌아다녀요. 그때 제가 첫 SP 도전할 때는 새벽 3시 전에 집에 들어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3시 전에는. 3시 전에 집에 가지 않고요. 사람들을 막 어떻게 해서든 쪼개서 다 만난 거예요. 다 만난 거예요. 마지막 SP 마무리할 때 제가 장모님 찾아갔어요. 장모님 찾아갈 때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저희 좋은 앰모스피어를 들고 갔죠. 그래서 장모님 하면서 좋은 게 있습니다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그 결제를 하셨던 네. 그러면서 제가 SP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그 SP가 된 다음 멈추지 않고 파운더 스플래티님까지 갔습니다.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음, 제가 그때 이제 여행이라는 프로그램도 저는 경험을 많이 했었잖아요. 이미 자녀로서. 그래서 그 여행에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 여행에 약간 그 크루즈 여행이라는 로망이 있었거든요. 크루즈 여행 로망이 있었는데 제가 파운더스 플래티넘 도전하는 그 해에 그 회계년도 여행이 한국아메에서 최초로 크루즈 여행을 기획했던 때예요.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파운더스 플래티넘 이상 갈 수 있다고 전 들었거든요. 딱 이제 파운더스 플래티넘 도전하고 있는 과정 한 여름 조금 전이었나요? 한 5월 정도 점수를 보니까 갈 수 있는 점수가 아닌 거예요. 왜 아니지? 파운더스 플래티넘 잘 가고 있는데 왜 아니지? 근데 여행 점수는 따로 계산하는 거더라고요. 갑자기 정신이 또 번쩍 드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비즈니스구나 라고 그때 또 알게 된 거예요. 나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같이 나중에 여행 갈 수 있는 리더님들을 막 찾고 하면서 그때 제가 사이드에 이제 독립하시는 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파트너에서. 그러면서 제가 여행 점수를 채우고 그때 루비가 또 되고 하면서 여행 점수가 채워지면서 크루즈 여행을 이제 아메이 첫 여행으로 이제 떠났다 오게 됩니다. 저는 사실은 이번에 지중해 크루즈가 또 있잖아요. 너무 기대되고 있어요. 너무 기대되고 있는 게 지중해 크루즈, 저는 크루즈 여행에 대한 로망이 있다고 했잖아요. 처음 한국아메에서 기획했던 크루즈 여행도 너무 좋았거든요. 진짜 좋았는데 지중해 크루즈는 어떨까라는 또 기대감이 있어요. 너무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세 사업자들은 아실 거예요. 교육장에 와서 앉아있으면 이 말 하죠. 잘했대요. 난 뭐 그냥 앉아있었는데 다 잘했대. 대단하대. 그런 얘기 들었죠. 근데 잘할 것 같대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쨌든 이렇게 사업을 했어요.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가 저는 제가 어디서 스피치 할 때도 어차피 상속은 제가 70이나 돼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제가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좀 부모님들이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국 아메이에서는 다이아몬드 이상에서는 처음으로 제가 지위 승계가 된 케이스가 되었고, 저희 부모님이 떠나실 때도 이제 본사에서 부사장님 오셔가지고 위로를 해주시면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일 잘 마무리하시면 저희들이 알아서 다 진행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죠. 진짜 저에게 어떤 부담을 주지 않고 걱정을 주지 않고, 저희가 뭐 상속이라는 얘기를 많이 저도 하고 많이 들으셨겠지만 실제로 뭐 이렇게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떨까라는 뭐 좀 복잡하고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회사에서 다 진행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떠나시고 나서 제가 이제 대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사장님이 대전까지 오셔서 미팅을 여러 번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상담도 해주시고 그런 미팅을 또 열어주시면서 각별히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 일어났어요. 맥가이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맥가이버. 어휴, 어떻게 젊어 보이시는데 맥가이버 한다고 손 드신 분은 연세가 좀 있으신 건데 되게 젊어 보이는데 어떻게 아시죠? 맥가이버. 제가 맥가이버를 왜 올렸냐면요.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약간 이런 분이셨어요. 공부도 잘하시고 운동도 잘하시고 심지어 이렇게 젊었을 때 모습은 외모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들로서 아버지를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만 굳이 평가를 하자면 저희 아버지는 키 빼고 모든 걸 가지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다재다능하신 분. 그런데 저한테 그 많은 걸 해주신 그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계신데 돌아가시 전에 아무 힘 없이 누워 계신 아버지한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진짜 무슨 말을 건넬 수도 없고 음, 도와드릴 수 있는 것도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음. 오히려 병원에서는 뭐 하면 안 된다라는 말만 듣는 거죠. 뭐 하면 안 된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너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옆에 있는 것밖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너무 속상했던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하고 지금 생각해도 아쉽고 후회가 남는 일 중에 하나가 받은 것만 너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많이 후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 저희 어머니는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는 아니시고 저희 어머니는 강한 분이셨어요. 근데 성격적으로 굉장히 강한 그런 분이 아니라 힘들다라는 말씀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음, 심지어 진짜 저희 어머니가 저는 안 힘드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할 얘기가 있어서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혼자 울고 계신 뒷모습을 한번 봐요, 제가. 처음으로. 혼자 울고 계시더라고요. 음. 근데 제가 들어가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모습을 봤는데도. 문을 조용히 닫고 제가 제 방으로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엄마의 강함은 희생이었구나. 우리 엄마의 강함이 희생이었는데 그 희생으로 내가 웃으며 살 수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도 또 근데 약간 후회는 돼요. 그때 왜 엄마를 위로하지 못했지? 음. 떠나시는 날, 전날에도 진짜 아무 힘이 없는 어머니께서 제가 옆에 있을 때 엄마 괜찮아요? 그랬더니 말씀도 못 하셨죠.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데 그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 힘에서 저한테 엄지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침대에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답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부모님께 다 감사한 것 투성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한 것 투성인 것 같고 이 두 분의 어떤 사랑이 아니었다면 저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우리 박수 한번 치면 어떨까요? 네. 오늘 여기 미팅 끝나고 나가시면서 물론 우리가 받은 열정, 감동 이런 것도 나눠야 되겠지만 우리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전화나 문자 한번 보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아메이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좀 얻고 배웠던 것 같아요. 사실은 엄청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메이의 장점인 것 같은데 가장 큰 장점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어떤 여행이 가치가 있는 여행인지 이런 것들을 저는 아메이를 통해서 배운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세로 아메이 여행을 많이 따라다녔거든요. 많이 따라다녀서 지금 이세들 있잖아요. 저희 팀의 이세들을 이렇게 만나면 어려서부터 다 본 사이들인 거예요. 다 어려서부터. 어. 근데 자주 만나는 사이가 아니에요. 여행 때 한 번씩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가 너무 돈독한 거예요. 진짜. 친척들보다 더 돈독해요. 그 가치 있는 여행을 함께 했던 그 멤버들이 저는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멤버들이. 음. 사실은 제가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셔널을 자녀로 매번 따라다니다가 제 이름으로 처음으로 떠난 게 이제 코로나 기간에 있었던 크로아티아 여행이었어요. 두브로브니크에 갔는데 제가 더 행복해하죠. 지금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모습인데 정말 좋았어요. 감사하기도 하고 좋았어요. 어떤 부분이 좋았냐면 이 여행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는 그런 여행이었구나. 저는 사실 이때 제 마음속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떠난 여행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 여행으로 저는 다녀와서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저 아래쪽에 보면 저희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이 이제 춤을 추고 계신 거예요. 근데 대낮이죠. 심지어 음악이 없어요. 음악이 없는데 그렇게 춤을 추고 계시고 맨정신이셨어요. 제가 이분들을 보면서 맨정신에 무반주 댄스가 이렇게 길에서 가능한 지금 나가서 여기 분당 역에서 춤추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돌면서 되시는 분 계실 수도 있어요. 이게 병원 가셔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병원 가셔야 되지만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정한 자유구나. 자유의 표출이었거든요. 너무 멋졌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러면 좀 이상하겠지만 이 자리에서 이 모습은 너무 멋진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위에 머리를 휘날리는 저희 이제 와이프 엔드 파트너인데 저희가 처음 사업을 할 때 지금은 리더님들 쓰고 계시는 세트니크 샴푸 있죠. 그게 출시 전이었어요. 세트니크 샴푸 출시 전에 저희 엔드 파트너가 체험단이었는데 임신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임신 중이니까 그 체험단 제가 하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여성 리더가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엔드 파트너가 하고 체험단 진짜 그 기간 다 미팅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청담동에서 두피 케어 받고 세미나 한 다음날 애기 낳으러 갔어요. 그 사업을 끝까지 하다가 애기 낳으러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엔드 파트너 보면서 너무 대단하다고 느낀 게 안 할 이유도 됐잖아요. 사실은. 핑계를 댈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거든요.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는데 그거를 핑계 한 번 대지 않고 끝까지 다 해내더라고요. 저는 더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신제품이었잖아요. 향기가 너무 좋죠. 저희 세트니크. 그 향기를 저는 분만실에서 맡으면서 행복해했던 그 고통에 진짜 그 진통에 대한 어떤 아픔 때문에 머리를 막 흔들면서 있는데 저는 이번 신제품 대박이다 그러면서 혼자 이렇게 막 향기에 취했던 기억이 있어서 지금 또 미안하긴 하지만 덕분에 저희 아메이에서 이 세트니크가 정말 좋은 제품이라는 걸 그때 먼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다 화보 같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전문 작가분들이 따라다니면서 사진도 찍어주시고 영상도 찍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최근에 다녀온 이제 치앙마이 치앙마이도 이번에 아메이에서 한 10여 년 만에 다시 한번 간 거거든요. 호텔도 똑같았어요. 제가 이세로 처음 따라갔던 여행이에요. 그때는 초대장에 제 이름이 없었겠죠. 근데 이번에는 제 이름으로 초대장이 와서 떠난 여행. 그때는 제가 자녀로 갔던 여행이고 지금은 제 자녀와 함께 간 여행. 굉장히 의미가 좀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비즈니스를 타고 갔고 저희 아이들이 한 명이 이제 11살, 6살이에요. 근데 이 두 아이 따로 그냥 뒷좌석에 타고 갔어요. 공항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보딩 하는데
직원이 묻는 거예요. 너무 어리니까 부모 중에 한 명이 뒤에 타야 되지 않겠냐. 근데 저희가 앞에를 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리를 바꿔 앉던가 그래야 되는데 둘이 굳이 같이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행사 직원이 보호자로 이렇게 등록해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둘이 앉아서 가는데 딱 가니까 본인들은 이제 이런 여행을 해봤으니까 비행기 타자마자 얘기하는 거 알아서 줄 건데 저 그림 그리는 거랑 어린이용 헤드폰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11살짜리가. 어, 여행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아이가. 음. 진짜 멋진 장소 아니에요? 제가 갔던 호텔 그대로였는데 많이 바뀌어서 멋있게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다이아몬드 이상들은 가족들 방을 따로 하나씩 더 제공을 해주는데 저희 아이들에게 호텔 방을 제공을 해줬어요. 어. 호텔에 자기들 방이 있는 거예요. 열쇠도 자기들 가지고 다니면서 썼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죠. 주연이 어때요? 네,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자기의 어떤 공간, 제가 이때 이제 호텔에서도 쓸 수 있는 카드를 하나 주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마음껏 하라고. 대신 영수증 받아와라 그랬죠. 네, 본인들이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해서든 해서 막 다 해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코끼리가 그림을 그리는데 한국암이 로고를 그렸어요.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 저는 이거를 12여 년 전에 봤거든요. 그때는 색깔도 있었어요. 아메이 풀 그 스펠링으로 적고 밑에 줄 쫙 그는 풀 스펠링 된 거 제가 그 사진을 또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A만 이렇게 쓰더라고요. 어쨌든 아메이를 위해 준비시킨 거예요. 뭐까지? 코끼리까지. 코끼리까지 준비시킨 거예요. 근데 이 코끼리 중에 한 명이 한 마리가 이 코끼리가 수다라는 코끼리인데 치앙마이 코끼리계 피카소래요. 이 코끼리가 그린 그림이 제일 비싸게 팔린대요. 근데 여기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옆에다가 서명을 합니다. 자기 이름을 써요. 수다라고 영어로. 근데 저희 딸이 6살짜리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딸이 자기 이름을 못 썼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코끼리가 이름을 쓰는데 내가 이름을 못 쓴다고? 그래서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집에 그러니까 숙소에 오자마자 아빠 내 이름 어떻게 쓰는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명찰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따라서 이제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름을 써요. 아이가 코끼리한테 동기부여 받은 거예요. 아, 아이들 보여주는 대로 하는구나. 글씨에 관심도 없던 애였어요, 진짜. 글씨 쓰는 거에. 저희도 뭐 강요도 안 하지만 지금은 본인이 필요를 느껴요. 해외를 나갔다 왔잖아요. 나갔다 오니까 영어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한국말만 들어서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영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치원을 바꿔줬어요. 영어 하는 유치원으로.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3일 내내 골프만 쳤어요, 사실은. 그래서 가족과의 추억이 밤에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멋진 장소에서 골프를 3일 동안 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특권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음, 정말 행복해 보이죠, 아이들이.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행복함이 저희 애들한테 이걸로 승화가 되더라고요. 아니, 인터뷰를 시켰는데, 어, 인터뷰를 시키니까 이제 긴장도 되고 해서 어렵게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이 아이 지금 삿포로 갈 생각이 벌써 기대에 부풀어 있어요. 어, 지금 요 첫째는 이미 삿포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다이아몬드 손녀로. 3대가 떠날 수 있는 여행이 있었거든요. 그때 손녀로 다녀왔어요. 본인은 스키는 원래 삿포로에서 타는 줄 알아요. 드디어 스키 탈 수 있다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이가 5살, 6살쯤 됐는데 지금 커서 다시 갈 수 있게 되었죠.
아메이에서 보내주는 이 여행 너무 멋진 여행이었고 진짜 꿈을 꾼 듯한 그런 여행이었어요. 지금도 리더님들 도전하고 계시잖아요. 푸꾸옥 도전하고 계시죠? 계시죠? 네, 꼭 도전하셨으면 좋겠고요. 푸꾸옥이라는 장소 자체가 전 선정됐을 때 진짜 좋았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가장 핫한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유명해지기 전에 꼭 가야 되는 곳이라고 소문이 났던 곳이에요. 근데 이번에 아미에서 통째로 빌립니다. 너무 멋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본사에서 저한테 얘기를 귀뜸을 해주신 게 뭐였냐면 치앙마이는 잊어도 될 정도로 훨씬 좋게 만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치앙마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아메이가 사실은 다이아몬드 이상을 또 하고 있고 저도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14일 날이 되면 보너스를 2번 받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14일이 되면 보너스가 2번 들어오는데 연말 보너스도 2번을 받습니다. 네, 괜찮죠? 여기도 근데 계시더라고요. 이 보너스를 2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딱 2가지예요. 하나는 상속이고 하나는 파트너와 결혼이에요. 어, 2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 조건이 여기 하나 있다고 제가 아까 밖에서 들었고요. 어쨌든 제가 그런 핀들을 잘 이어받아서 사실은 아메이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지 그 사실 뭐 이어받은 그 핀이 중요한 게 아닌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그 일들을 진행해 오면서 이번에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9월 1일자로 제가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이번에. 감사합니다. 어, 본사에서도 뭐 이렇게 이어진 게 당연히 처음이니까 이렇게 해서 핀업이 또 이렇게 되는 것도 처음이라고 말씀은 해주시는데 진짜 팀워크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팀워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고 저희 첫째는 한 돌 지나서 바로 아미에서 비즈니스를 타고 여행을 다녔어요. 이때도 나뜨랑이라는 곳이었어요. 베트남에 나뜨랑이라는 곳에 비즈니스를 타고 여행을 가고 막 즐겼던 첫 번째 수혜자예요. 3대가 갈 수 있는 여행의 첫 번째 수혜자. 그때 이제 저희가 결혼해서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진짜 수혜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아이는 그냥 즐기면서 그냥 평생 삽니다. 그냥 이렇게. 이 아이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냥 즐기는 삶이고요. 본인이 꿈꾸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삶이에요. 내가 꿈꿀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거구나. 대신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저는 아이들하고 약간 세뇌시키는 게 있어요. 제가 인사. 그래 잘 지내. 좋은 하루 돼. 이게 아니에요. 저는. 어떤 거냐면 제가 노력하면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저희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하나가 더 생겼어요. 집중하면 더 빨리 할 수 있다. 리듬들하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다. 집중하면 더 빨리 할 수 있다. 제가 말할게요. 노력하면, 집중하면, 맞습니다. 이거 세뇌당하고 다니셔야 돼요. 리더님들 파트너와 이거 세뇌하면서 이제 지내세요. 네. 저희 첫째인데 첫째가 꿈이 자기가 너무 많대요. 그럼 네가 꿈꾸는 거 경험시켜 줄게 하면서 하나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해서 그림 그리게 해주고 발레도 시켜주고 바이올린도 하면서 뭐 수영도 너무 좋아하니까 수영도 시켜주고 최근에는 또 저 따라다니면서 골프 구경하더니 골프도 해보고 싶다 그래갖고 최근에 간 거예요. 최근에 지금 골프 치고 있어요. 여기 갔을 때 최연소 지금 회원이에요. 아주 그냥 즐기면서 하고 있어요. 뭐 잘한다기보다 즐기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선물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됐다라는 게 감사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제가 다른 일이 아닌 아메이를 통해서 선물해 줄 수 있다라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고요. 제가 리더님들께 질문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여기서 나는 한 달에 얼마 벌었으면 좋겠다 하고 한번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얼마 벌었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500. 네, 리더님. 700. 난 질 수 없다. 네, 네, 옆에 계신 리더님. 1000만 원. 점점 올라가는 것 같은데. 네, 네. 1000만 원. 네, 옆에 리더님. 2000. 네, 2000까지 나왔습니다. 더 올라가실 분 계시면. 네, 네, 그렇죠. 다들 원하는 기준이 달라요.
다들 원하는 기준, 뭐 많다고 좋고 적다고 나쁜 이런 게 아니라 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정도 벌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까지 벌 수 있을까? 내가 그 수입을 언제까지 벌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1,000만 원을 벌 수 있지만 그 1,000만 원이 다음 달에 그만 나올 건지 10년 후에 그만 나올 건지 알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게 끝까지 나올 수 있는 거라면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얼마 버는 것보다는 언제까지 버는 거에 대한 리더님들의 어떤 기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고정관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눌까 하는데 고정관념은요, 영어로도 fixed idea예요. 생각이 고정돼 버린 거예요. 근데 대부분 고정관념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요, 오해에서 온다는 거죠. 근데 오해는요,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 알았다라는 게 오해의 정의예요. 그러면 오해라는 게 생겼다라는 거는 그거를 내가 잘못 알았다라는 거잖아요. 잘못 알았다. 잘못 알았으니까 오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오해를 뭐로 바꿔야 되냐면 이해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좀 이해. 근데 이해라는 게 이런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남의 사정을 잘 헤아려 너그러이 받아들인다. 근데 전 여기서 너그러이 받아들임에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요. 집에 가서 남편만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게 없어서 그래요. 너그러운 마음. 남편만 쳐다보면 너그러운 마음이 사라지죠. 막.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내가 그 사람의 사정을 잘 헤아려서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메이를 전달하면서 딱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나는 오해 같은 걸 전달했지만 이해를 시켰을 때는 다른 부분이 보이게 되는 거죠. 리더님들과 이 얘기를 한번 나눌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내일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고 싶지 않으세요? 부드러운 그 아침의 느낌. 요즘에 해도 일찍 떠서 눈 뜨면 막 이렇게 환한 느낌으로 딱 일어날 수 있잖아요. 행복하죠. 이 느낌만 들어도 되게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리더님들께 지금 이런 부드러운 아침의 느낌을 선물하고 싶어요. 정말 선물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제가 한 글자씩 바꿀 텐데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걸 전달했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떠세요? 이렇게 일어나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없죠. 없어요. 저는 분명히 다른 걸 전달해 드렸어요. 하지만 리더님도 지금 다른 걸 읽고 계시죠. 이 느낌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다음 느낌입니다. 다음 느낌. 시작. 이제 더 못 읽겠죠. 네. 저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느낌이에요. 네. 뭔가 앞에는 부드럽다고 하지만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딱 이게 저는 아메이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분명히 이 부드러운 아침의 느낌을 선물했는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 가리고 보는 거예요. 혹시 코뿔소 아시죠? 코뿔소가 그리는 풍경은 어떨지 리더님들 체험 한번 해볼게요. 코 앞에 손 한번 이렇게 대보세요. 이렇게 하고 주변을 보세요. 코뿔소가 그리는 풍경화는 뿔이 분명히 그려져 있을 거예요. 지금 리더님들이 손을 앞에 대고 그렸다라고 하면, 풍경화를 그대로 그리겠다라고 하면 손이 무조건 보일 거예요. 그 풍경화에는 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한 부분을 가리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체를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아메이를 전달할 때 사실은 나는 전체를 전달한 건데, 엄청난 비전을 전달한 건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공감이라는 말이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부모님들이 떠나시고 나니까 그 전에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떠나실 때 위로했던 게 진짜 위로가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위로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제가 경험하지 못한 그 감정을 친구를 위로한다라는 게 지금 생각하니까 불가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요, 누가 아프다는 얘기만 들어도 제 심장이 뛰어요. 두근두근 거려요. 어떡하지? 그 마음이 뭔지 아니까. 저는 공감이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공감은 머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슴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감이에요. 아메이는요, 이해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해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공감할 수 있게 만드는 사업이에요. 공감이 되면요, 아메이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사업이에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공감에 대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분의 마음을 한번 공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공감을 하실까요?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좌절? 네, 그냥 더러워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이분의 절박함을 느꼈어요. 정말 절박하지 않나요? 진짜 절박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한 거죠. 근데 저는 이분에게 마지막 기회가 있었다라는 걸 이분이 놓쳤다는 걸 발견했어요. 옆에 휴지심이 있습니다. 그분이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친 거예요. 리더님들, 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절박하다고 막 어떻게 보면 막 발을 동동 그리고 있을 때 분명히 그 옆에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우리가 얘는 기회가 아닐 거라고 발견하지 않는 거죠. 눈으로 봤어도 얘는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배운 만큼 할 수 있다라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아, 아프겠다. 아니, 그니까. 연아, 이제 조금, 이제 손 씻어서. 네. 수건을 닦고 나면 이제, 그만해. 그만해. 옷 다려놨어, 이제는. 오. 저거. 네. 분명히 세수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할머니 목소리 어땠나요? 너무 사랑스러운 목소리였는데 갑자기 물을 마시고 나니까 할머니가 쟤는 뭐냐고 말씀하죠. 아이는 분명히 본대로 했을 거예요. 배운 만큼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메이도요. 배운 만큼 할 수 있어요.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잘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더님들, 아까 제가 밖에서 봤는데 여기 드림마크에 엄청난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 존재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야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시스템에 우리 스폰서님들을 향해서 큰 박수 함성 보내드릴까요? 네, 더 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이런 귀한 시스템 안에서 내가 아메이를 배우고 있다,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건 정말 축복이에요. 축복. 정말 큰 축복이에요. 제가 시스템을 이야기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아메이 사업을 제가 이어가면서 지금은 이제 저의 파트너분들이죠. 지금은 저의 파트너분들이지만 당시에는 형제레그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갑자기 제가 이렇게 그냥 사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스폰서로 받아들이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형제레그였고 어떻게 보면 선의의 경쟁자들이었고 그때 아메이의 시스템이 존재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희망 같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사업을 이어가게 되면서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아메이를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보자. 사업을 제가 오래 해왔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보자. 내가 3%였던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공부해보자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게 가장 중요했냐면 한 분 한 분 만남이 중요했다는 걸 제가 그때 알게 돼요. 한 분 한 분의 그 만남. 그래서 어머니의 파트너분들을 한 분 한 분 다 만나고 다녀요. 해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땅끝마을. 거기서 막 배추 뽑느라 바쁘신 분들 다 만났어요. 만나고 목포 갔다가 광주 갔다 전주 갔다가 대전에서 뭐 서울 어디 왔다 갔다 뭐 고양시 갔다가 그분들을 다 만난 거예요. 그분들의 뎁스의 파트너의 소비자 다 만난 거예요. 그렇게 1년을 보냈어요. 저희의 상황을 보지 않고 1년 동안 그분들을 만난 거예요. 저희 팀의 또 시스템 안에서 그분들과 소통한 거죠. 그러고 났더니 저희에게 마음을 다 열어주시더라고요. 진짜 다 열어주셨고 이번에 뭐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저희 이모들 뻘도 많이 계시거든요. 저희 어머니 파트너시니까 그분들께 진짜 스승의 날이라고 행사를 열어주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눈물이 났어요 그때. 이번에 진짜 5월 달에 울다 끝난 어떤 5월 같은 시간이었는데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그분들이 다시 살아남을 제가 봤어요. 볼륨이 커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저희의 핀업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사업을 한 게 아니라 내 파트너들을 위해서 사업을 했거든. 그분들을 위해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연스러운 성장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다 시스템의 힘이었더라고요. 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진짜 시스템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더라고요. 리더님들 이 자리에 누군가를 초대해서 데리고 올 수 있다면 그분은 무조건 성공할 수 있어요. 이 자리의 힘을 믿으세요. 이 시스템의 힘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 이야기를 한번 또 나눠볼게요. 바꾸다와 바뀌다의 차이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바꾸다와 바뀌다. 제가 말장난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바꾸다와 바뀌다는요. 바꾸다. 바꾸는 거는 내가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바뀌는 건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환경이 어떻게 보면 바뀐 거죠. 또 하나는 바꾸는 건 미래를 바꾸는 거죠. 바뀌는 건 과거가 바뀐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서 여러분들이 바꿨나요? 아니죠. 바뀌었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바뀌어서 지나왔어요, 시간이. 그렇죠? 마지막 하나는요. 바꾸는 건 나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뀌는 건요. 그냥 상황과 시간이 바뀌게 해주는 거죠. 리더님들 오늘 이 순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인생을 바꿀 것인가 바뀔 것인가 한번 선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딱 나가시면서 이 생각을 한번 깊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인생을 바꿀 것인가 바뀌게 할 것인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메이 해보실래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도 지금도 이 얘기 많이 하고 다니는데 아메이 해보실래요? 라고 말하면 어떤 대답이 와요? 와 대박 고마워 막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에이 그런가 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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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지 않아요?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뒤에서 막 이렇게 수군거리지 않아요? 근데 더 무서운 건요 정색하면 더 무서워요. 내가 아메이 얘기했는데 갑자기 표정이 막 없어요. 그 더 무섭지 않아요 그게? 저 지금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만났는데 아미 얘기를 했는데 차라리 화를 내든가 무슨 반응을 해줘야 우리 Q&A 뭐 이런 거 할 때 배운 게 있잖아. 해야 되는데 정색을 해버려. 정색은 Q&A 없었거든요.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런데 제가 이거를 발견했어요. 정확하게 공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면 내가 정색을 해도 듣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정색을 하는 사람도 귀가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공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듣던 사람이 생각이 변화가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오해를 이해로 바꾸고 그 이해가 공감이 되면 정말 이 비즈니스는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정확하게 공부하는 거에서 출발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 미팅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내가 사업이 안 돼. 그럼 더 나와야 돼요. 사업이 안 될 때 스폰서님 연락만 와도 가슴 뛰잖아요. 막 좋아서가 아니라 다른 얘기 할까 봐. 근데 그럴 때 더 스폰서님께 연락하고 더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럼 가슴이 뛰실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으로 떠날 수 있냐면요. 확신이 생겨요. 내가 이 자리에서 공부를 정확하게 해요. 내가 아는 만큼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는 게 많고 많으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정보를 전달하는데 확신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메이는 정보를 전달하는 비즈니스인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확신이 만들어졌을 때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아메이 사업 기본은요. 광고예요. 그렇죠? 광고죠. 광고의 핵심이 있는데 어떤 걸 광고하는 일이냐면요. 플랜. 우리 3P라고 하는데 플랜이 있어요. 우리 마케팅 플랜, 프로덕트, 제품들, 그리고 피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성공 스토리라든가 어떤 환경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스폰서님들 이런 분들을 광고하는 거예요. 어딘가는 정말 이런 정보가 필요했던 분이 계시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지금 이 3P가 리더님들의 자산이에요. 자산이에요. 여기에 대한 광고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그 사람과 진짜 소통이 많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에 내 마음이 공감이 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메이,
아메이는 어떤 일인가요? 어떤 일일까요? 좀 힘든 일? 안 되는 일? 무슨 일일까요? 전달하다 보면 진짜 긍정적인 어떤 이야기보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듣지 않으세요? 근데 아메이는 분명하게 전 이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일이에요. 다른 일. 아메이는 다른 일인데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정보를 가지고 하는 그런 일이에요. 없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회 비즈니스예요. 조금은 다른 일이잖아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알고 나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인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는 저는 조금은 다른 일, 다른 일? 어떤 다른 일? 다른 정보를 가지고 하는 일. 저는 그게 아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길 원해요. 그런 교육을 받고 있죠. 1번 답은 뭐고 2번 답은 뭐고 이렇게 정해진 삶을 우리는 살아와요. 하지만 맹목적으로 그런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일이죠. 저는 이제 비전이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데 비전은요, 전 이분이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스티브 잡스가 1980년대 스티브 잡스 애플의 창업주인데요. 이분이 강연에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언젠가는 책 크기만한 컴퓨터를 만들겠다고 1980년대 얘기를 했대요. 1980년대 집에 컴퓨터도 별로 없던 시대예요. 그렇죠? 안 태어나신 분도 계실 건데 그때는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그때 집에 컴퓨터가 없었다니까요. 그렇죠? TV, 텔레비전이 지금 리모컨으로 하지만 그때 아버지의 발로 돌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시나요? 그때 그분이 웃고 계신 분들은 그 아버지가 돌린 거 본 거예요. 네, 정확해요. 아버지가 딱 그 미세 조정까지 그걸로 하세요. 이런 얘기 좀 어렵죠. 근데 분명히 그런 시절에 스티브 잡스가 책만한 컴퓨터를 만들겠다고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야, 쟤는 뭐 좀 이상하다, 미쳤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30년 후에 스티브 잡스가 진짜 애플의 명작인 아이패드를 만들어냅니다. 30년 후예요. 30년 후. 스티브 잡스가 본 건 이거였던 것 같아요. 당장 일어날 그 일이 아니라 진짜 먼 미래를 본 거죠. 언젠간 그게 되면 어떨까? 그러면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꿈을 꾼 거죠. 리더님들, 지금 내가 당장 내가 어떤 핀이 돼서 뭐가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제가 느꼈던 감정이에요. SP가 됐을 때 저 인생 바뀔 줄 알았어요. 안 바뀌더라고요. 그대로더라고요. 저는 그 SP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먼 미래를 보고 계속 도전했던 거예요. 지금도 그 먼 미래를 보고 도전하는 거예요. 또 나와 함께하는 그분들의 미래를 보고 도전하는 거거든요. 비전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전이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비전 자체가 저는 기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거든요. 아까 그 간절했던 절박했던 그분의 휴지심 같은 거죠.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이 비전이다. 테크닉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비전이 나에게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 보는 시야와 기술을 반드시 익히셔야 돼요. 비전은 사실은 멀리 있진 않아요. 근데 하나 가려져 있어요. 대부분 비전은 어디에 있냐면요. 문 밖에 있어요. 닫힌 문 밖에 있어요. 내가 문을 열면 만날 수 있지만 문을 닫으면요. 문 밖에서 비전을 찾는 사람이 데려가 버리는 그런 것이 비전이에요.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지고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정말 그 비전이 확신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품은 그 비전이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거 안 돼요. 그렇게 된다 라고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된다. 저는 학생들하고 학교에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 좀 많이 해요. 저희 분야가 예체능이다 보니까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I can do it 이런 거 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해냈다란 말 써야 돼요. I did it. 해냈다란 말 써야 돼요. I can do it이 아니라 해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공자예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성공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걸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무대의 주인공은 나다. 진짜 무대의 주인공이 되실 그 마음으로 큰 소리로 한번 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무대의 주인공은
나다. 진짜 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실 분들 크게 박수 한 번 보내주세요. 아, 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멋진 곳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